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무수석 비서관실 신설. 불통 대통령의 총선 이후 첫 움직임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조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민심 청취가 고작 시민사회 수석실 폐지와 법률수석실 신설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떠나고 총선 이후 사정기관이 흔들릴 것 같으니 대통령이 검찰 등 다시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뜻입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리스크를 줄일 제2부속실부터 설치하십시오. 법률수석실 신설로 양두구육하지 마십시오. 정말 민심을 청취하고 싶으면 야당과 대화부터 하십시오. 커튼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40총선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 뻘짓을 하고 나섰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축소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법무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법률비서관을 통합한 법무수석 비서관실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아나무인처럼 벌인 실정에 온 국민이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시키기 전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작자는 오히려 자신의 통치와 사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국민의 뜻에 반한 권력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보지 못한 걸까요? 결국 막장 끝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그의 운명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없앴던 민정수석실. 그런데 그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이랍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더욱더 잘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 이후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해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경청을 선택하기보다 통제와 감시, 사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벌써 대통령실 일부 개편도 추진하며 배경도 이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너희는 지져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가칭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 있던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겨오고 민심 동향 파악을 위해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개의 비서관을 1개로 통합하고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은 사실상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 사정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야당은 민정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추진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는데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앞으로 휘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는 임기 후반 권력 누수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을 강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역시 더욱더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 국민과 소통을 위해 역할을 강화했던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은 오히려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의 민의를 이렇게 곡해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더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며 군주로 군림하려는 통치 행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레드카드, 퇴장, 탄핵밖에는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총선 후의 첫 행보는 어떤 매체에서 단독 보도한 거로 보면은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법률수석실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정기관들이라고 불리는 권력기관들을 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검찰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 전부터 대통령실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왔죠.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수근 상병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입장을 거듭 냈고, 특히 이종섭 관련돼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네들이 다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여러분들 뭐 여사 붙이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권오수 1심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을 분석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자연인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냅니까?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의혹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뭔가 사정기관들을 강하게 좀 흔들림 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죠. 공직기강.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법률수석실이 그런 의도하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고, 예의주시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이나 이런 것들, 저쪽에 협조 안 할 테지만 22대에 들어서서라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감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선의 민심을 뒤엎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결국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핵심 인사인 장제원 국힘당 의원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40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핵심 요직인 비서실장에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장 의원을 임명해 총선 패배를 수습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장 의원은 비서실장 제안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이 독배를 서로 받지 않겠다고 돌리고 돌리다 결국 장 의원 앞에까지 오게 된 거죠.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권과 누가 이 시점에 함께하려 할까요? 이건 그냥 순장입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장 의원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는데요. 이날 대통령실 인사가 장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원하는 이유는 자신의 최측근 인사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만만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로 꼽혀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배제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함께하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장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행안위원을 하며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 왔는데요. 이후에는 과방위원장을 맡으며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 등 윤 정부 주요 정책을 지원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3번의 백의종군도 선언한 바 있는데요. 그는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으로 당 내용이 일고 윤핵관 이선 후퇴 요구가 나오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대통령실로부터 비서실장 제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왜 장제원일까요? 그건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제원은 싫더라도 이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 캐비넷 안에 뭔가 들어있는 탓일까요? 그래서 그가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지금의 장 의원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또 한 명의 정치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